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1월 2일입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은요, 이 법무부 소식 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올해 새해 첫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 소식 이렇게 쭉 보니까, 네, 뭐 비전문 외국 인력, 올해 신규로 몇 명 이렇게 들어올 것인지 그런 내용도 좀 있고요. 그리고 좀 불법 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이 지난해 1, 2차에 나눠서 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이 강제 특거 조치를 취했는지 그게 나왔고, 그러면서 올해 1월 31일까지 이 불법 체류 외국인 특별 이 자진 출국 기간을 연장 조치한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이제 서울 이제는 컴퓨터를 통해서 시험을 보는 그런 CBT 센터가 개설됐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절 근로자 업무 허용 범위 등 또 이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게 이제는 결혼 이민자 이 초청 방식 뭐 이런 게 좀 개선이 됐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모아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유튜브 방송, 네,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의 광고 협찬도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이 중국 청도에서 이 배추를 많이 이렇게 직접 갖고 들어와서 수입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김치 10kg에 한 박스인데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윤간의 김치. 네, 이렇게 주문 전화번호도 나와 있죠. 직접 네 이렇게 주문해서 좀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혹시 뭐 이번에 김장김치 안 하신 분들 또 이렇게 김치 저렴하니까요. 또 보니까 윤간의 김치가 이 중국 청도에서는 상당히 알아주는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도에 간 한국 분들도 다 이 윤간의 김치 이렇게 주문해서 이렇게 먹는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청도에서 들어오는 김치, 오늘 중국 동포가 이렇게 하는 김치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법무부 소식, 비전문 외국 인력 20만 7천 명 도입을 한다. 정부는 그간 지난해죠. 12월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 인력 통합 정책 협의회를 개최를 하고요. 2025년 비전문 외국 인력을 20만 7천 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 고용 허가제는 금년 대비 3만 5천 명을 감소한 13만 명. 네, 3만 5천 명은 지금 감소한 13만 명을, 계절 근로는 금년 대비 7천 명 정도를 증가한 7만 5천 명. 그리고 선언 취업은 2,100명 수준. 네, 이렇게 도입을 했다. 네, 참고로 들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불법 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을 지난해 1, 2차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실시했을 때는 약 1만 8천 명 이 출국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419명이 강제 퇴거를 됐고, 단속에 이제 걸려서 강제 퇴거됐다는 거죠. 그리고 11,707명이 자진 출국을 했다. 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 고용주 등은 1,692명이 적발이 됐다. 그리고 마약, 도박 사범 29명, 또 대포차, 무면허, 또 운전 또 23명. 네, 이렇게 또 무면허 운전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됐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52명을 이렇게 적발을 했다. 그래서 2021년 기준 네, 역대 가장 많은 43,404명을 적발하고 41,461명을 자진 출국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2024년도 11월 기준입니다. 그 한 해 동안 그랬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니까 뭐 43,000, 41,000이니까요. 한 84,000명 정도가 지난해는 이렇게 출국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다음은 이 불법 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네, 올해 1월 31일까지 연장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단
2024년 9월 10일 이후 불법 체류한 외국인과 미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 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가 된다. 그러면 이 기간 안에 자진 출국을 하게 되면은 불법 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입국 규제를 면제를 해준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서울 CBT 센터가 개소가 됐다. 이 CBT 센터가 뭐냐? 여러분들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법무부와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이 지난해죠. 12월 30일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등 기본 소양 평가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서울 컴퓨터 평가 센터 소식을 개최를 했다. 그래서 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 7길 12 백상 빌딩 12층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서울 컴퓨터 평가센터요. 그래서 외국인의 체류 허가, 영주권 및 국적 신청 시 이수 혜택을 부여하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와 종합평가를 컴퓨터를 활용해서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장이다. 이게 이제 서울 컴퓨터 평가센터, 그러니까 CBT 센터를 말하는 거죠. 2022년 3월 광명센터가 있었고요. 2023년 11월에는 대전센터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에 세 번째로 설치가 됐고,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 첫해 2009년에는 참여 인원이 약 1,300여 명이었지만은 2024년에는 한 7만 명 넘게 참여를 했다. 그래서 한국에 이 정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 사전평가 시험을 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영주평가라든가 기화용 평가, 종합평가 이거를 좀 보게 되죠. 네, 그러면은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게 되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는 혜택도 보게 됩니다. 네, 근데 초기에는 2009년도에는 1,300명인데 2024년은 7만 명. 이게 상당히 많이 이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사회통합 프로그램, 네, 사전평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러나 좀 이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많다. 뭐 이런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좀 별도로 좀 더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절 근로자, 이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 농어촌, 이 계절 근로 제도를 활성화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계절 근로자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한국에 이 결혼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죠. 이렇게 친인척을 초청을 해서 이 계절 근로 비자를 통해 가지고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 계절 근로자 뭐 업무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범위를 좀 확대를 했다. 그 다음에 제도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제도를 바꿨다 그러니까 보죠. 뭐 어떤 내용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쭉 보니까요.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했고, 최소 임금을 보장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고, 결혼 이민자 초청 방식을 좀 개선을 했고, 계절근로 체류 자격을 좀 통합을 하는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계절 근로자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및 관계기관 협업을 좀 강화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첫째, 공공용 계절근로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를 했다. 공공용 운영 사업장,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등 내 농산물 선별, 세척, 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를 허용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최소 임금 보장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다. 이거를 일수를 시간으로 고쳤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임금 보장 기준을 시간 기준으로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개선을 했다. 네, 주당 35시간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은 최소 임금 보장을 했다. 그 전에는 이게 이제 일수로 저런 개선을 했었는데 주당 시간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요게 저는 주요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이민자 초청 방식을 개선을 했다. 보겠습니다.
현재 이 결혼 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 근로자의 범위가 사촌, 그 배우자를 포함해서 그 이내 최대 20명까지 가능하였다. 허위, 과다 초청 등에 따른 불법 취업 알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서 초청 범위를 형제, 자매, 그 배우자를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변경을 했다. 네. 그때는 최대 아마 20명까지 했는데 좀 축소를 한 면이 있는 건가요? 허위, 가다 초청 등에 따른 불법 알선 사례가 발생했다. 아, 네. 뭐 이런 것이 있었군요. 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마 좀 이렇게 20명까지 할 수 있었던 거를 초청 범위를 형제, 자매, 배우자한테 10명 이내로 변경을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좋은 제도를 이렇게 악용을 해서 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단 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청 인원을 10명, 네, 2001월 1일 시행, 초청 범위, 4촌 이내를 2촌, 네, 이렇게 한다. 이거는 2026년 1월 1일부터네요. 그러니까 초청 범위를 10명 이내로 하는 거는 올해 이렇게 시행을 하지만은 초청 범위를 4촌 이내를 2촌 이내로 하는 거를 내년 2026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을 한다. 뭐 요거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절 근로 체류 자격 통합 및 체류 기간 상한을 연장을 한다. 체류 기간 연장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계절 근로자가 체류 기간 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계절 근로 체류 자격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을 한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을 그래서 이걸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또 계절 근로자의 어쨌든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법무부 출입국 관련된 이렇게 최근에 나온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세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